자, 시작하겠습니다. 주담경의 6조 해능대사 스타일의 사고방식, 반야바라밀은 어떨까라고 저번에 반야신경 설명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것이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네 개로 나누어져 있다. 반야신경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2, 5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증하자면은 이제 이 부분하고 파사분, 공능분, 종결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했다겠죠. 결론, 도일체 고액이다. 모든 고통의 세계를 건너갔다. 무엇으로? 관자재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관찰하면은 몸도 마음도 인생도 사랑도 모두가 정리가 쭉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단 조건은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중생의 길, 하나는 출세간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관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출세간도 알았기 때문에 출세간 중심으로 해도 안 되고 중생세간 중심으로 해도 안 되고 이래요. 그래서 어느 중심으로 편견되지 말고 중도로서 현실도 잘 살고 자기 수행도 잘하고 이 두 가지를 그러면 내가 어느 천년에 하느냐? 그냥 가고 갈 뿐이야. 그냥 가고 갈 뿐이야. 최선을 다한다. 하다 보면 어느덧 선수 돼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 근데 방법은 뭐냐? 바로 관자재다. 방법은 명상으로 자기 인생의 전체를 관찰해봐라.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관찰해봐라가 이 부분 서론에 그냥 바로 그냥 직지 답안지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파사부는 뭐냐? 5원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이것이 다 무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내 새끼만 내 몸뚱어리만 이것만 하고 집착했던 것을 다 깨부숴버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좀 더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로서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색불이공 공불이 세계 무지영 무두까지 여러분 반야신경에 거기까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파사분이다. 파사분이라는 것은 글자를 해석하면은 삿된 생각을 부숴버렸다 해서 파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렸다 해서 파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꼭 고정된 관념으로 풀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5 플러스 3이면 몇이라고? 이건 8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해를 3번만 해버리면은
팔딱 넘어지겠다. 이게 미쳐서 팔팔 뛰고 뒤집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방이 속색인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럼 폴딱 넘어지는 거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질러 봐. 외박을 3일 했다. 봐줘, 안 봐줘? 맞아. 그게 이제는 많이 나왔잖아요. 어? 이제 중도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그냥 딴 년 안 데리고 오는 걸로 만족한다? 네, 이제 중도심이 됐어요. 중도심이 됐다고? 난 도저히 아이고 관세 모살이다. 그렇게까지 도사돼 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반대로 5 마이너스 3을 하면은 어쩌다? 몇 번? 2번이다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그 오해를 세 번에 빼버리면은 이해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 상대방이 구나, 겠지, 그나, 겠지, 뭐지? 그 다음에, 구나, 겠지, 감사.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3은 이렇다는 거예요. 군화는 뭐냐면, 이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사고 치는구나. 그러면은, 그 현재 상황을 군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랑이 막 술 먹고 농땡이 치고 있어요. 농땡이 치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런가? 라고, 아이고, 저 양반도 힘들겠지. 내 아들도 지도 지 나름대로 괴롭겠지. 상대방 입장에서 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나 겠지 하는 것은 5-3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살아보려고, 또 도둑놈도 상대 입장에 지도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구나 겠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놈 인간이 나를 갖다가 칼로 들이대고 두들겨 패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속세이고 집 나가지 않으면도 감사하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그 파사문에서 내가 고정관념을 피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공룡분.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무소득고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고 있어요.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하면은 출세관이에요. 정말 자기 완성, 자기 영혼의 완성. 요 앞에까지는 이제 중생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출세관. 그래서 공의 경지에 그래서 능수능란해지는 경지다. 그래서 자유자재. 이제 내 마음이 무해자재한 마음을 얻었다. 걸림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찌찌하게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갈매기 조나단처럼 높이 날고 날면서 잠을 잘 수도 있어, 이게는. 그리고 비가 와도 구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날개만 까딱거리도 그냥 뭐 좌우로 자유자재. 공기 흐름을 타고 그냥 그 파닥파닥 안 그래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쫙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려. 이런 능력 있는 갈매기가 멸치대가리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놓으니까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아버리는 거고, 또 이게 기술이 있으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고기를 채취할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 많이 알아버려. 나는 기술을 가진 갈매기 조나단은 먹는 것 갖고 싸우지를 않는다. 무해자재.
사랑이 자기 영혼을 갈고 닦아서 생명의 자유를 얻은 관세음보살 같은 분은 찌찌하게 돈 갖고 먹는 거 갖고 사랑 갖고 안 싸운다. 왜 그러냐면 이 몸뚱어리는 잠시 사용하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몸뚱어리 벗고 싶다고 하면 옷만 쏙 빼서 다른 옷을 입듯이 싹 갈아타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속으로 들어가서 쭉빵한 미녀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것이 생명의 자유를 얻으면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앞에 무해자제, 무상정등 정각을 얻어라. 사회사람은 안이비설신이 갇혀가지고 이놈 몸뚱어리 하나 충족시키느라고 대지게 고생하는데 관세음보살 같은 관법을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일어날지 뭐가 생길지 훤히 알아버리기 때문에 돈만 벌라 못 먹으면 그냥 길머리에서 그냥 거기서 그 주워봐 담으면 돼. 이런 능력이 있는 자는 무해자재하다. 자유자재한다. 공을 터득. 총결분. 이제 여기 공룡부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공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공해져 버리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곳에 마음이 기준점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다 기준점을 두어라. 반야바라밀 무상정등 정각에다 마음의 기준점을 주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깊은 삼매 속에서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에 딱 기준점을 두고 있으면 비유를 들면은 남들이 전봇대로 귓구멍을 쑤시든 콧구멍을 쑤시든 내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준점이 출세간에 자기 영혼의 뿌리를 떡 두고 있으면 세상 만사에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있다.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밤에 잘 때 삼매 속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 잘 때 여러분 누가 놓고 해도 알아요. 말을 걸어도 알아. 잘 모르잖아. 아주 깊이 들어갈 때는 왔다 가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그 정도 여러분은 매일 삼매 속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것처럼 정신만 차리고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은 밖에서 누가 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혀 물들지 않고 내가 행동하고 저세할 수가 있다. 공룡부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비유를 들면 관세음보살이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이유는 반야바라밀 무상정등 정각에 나의 마음을 거기다 기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삼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착한 일을 하든 거기 물드는 생각이 없이 하고 할 뿐이다 하는 것이요. 좋다 나쁘다 싫다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착한 일을 한다 해서 좋다. 나쁜 일은 할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하고 파사부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공룡분에 들어오면 사실 잘 작용이 안 돼요. 왜? 이론은 이해하지만 실전에서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썩으련 지는 얼마나 잘났간데 이게 속에서 푹 올라와. 정말로 마음은 중도를 한다 하지만 막상 연놈들이 여관에 딱 들어간 거 보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야. 저 영감이 왜 미쳤나? 어찌 나보다 못생긴 년하고 여관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속에 불이 나. 이 불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공룡분을 성취해야만 그 현장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총결분.
총결부는 바람일다의 무한한 그 공덕 자랑을 하고 최고의 마지막으로 무엇에서 무장할래 진언으로 매점을 모든 걸 딱 매듭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로 탁 집중하고 있으면 밖에서 뭐가 일어나든 말든 그런 것들 연연하지가 않고 여유 있게 감찰을 해서 하나씩 둘씩 객관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 내 개인적인 것은 화가 나서 막 뒤집어지지만 저렇게 하면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원문을 번역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켜놔야지. 얘 왜 안 켜지나? 응? 여기서 켜야 되는구나. 2번. 볼까요? 오늘 이제 요 끝을 봅시다. 자, 세상살이는 마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은 그냥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해서요. 마음이란 놈은 크고 많고 수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승자가 뭐 이렇게 들어가나? 그래서 이게 뭐 하나 더 들어갈.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같이 크다. 뭘 많이 담을 수도 있어. 그리고 최고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삐지면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고 우리가 마음을 이해를 하자 보면은 한량없이 이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을 게 없다 그 말이요.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이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 바람일 이 중생 세간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경전이다. 마음의 경전이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자재해서 그 보살이 있어요. 보는 것을 자유자재하는 보살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어떻게 깊이 행할 때 시자 여기 있죠. 조견하고 있다. 오늘 다 비춰보니 몸과 마음을 비춰보니 공하더라 이거죠. 건널도 일체고해. 일체 고액을 다 건너버렸더라. 뭘로? 관조로. 이 두 가지 기술은 매일같이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야 돼요. 사리자야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다.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이라고 하지만은 역시 색과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의 중생세간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출세간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색과 공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다. 색즉 시공, 공이 곧 색이고 색이고. 이 앞에서는 다를 이자를 사용했거든. 이거는 중생세간에서 이론적으로 내가 몸은 지수화풍으로 떠져. 그래 공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고 여기서는 공즉 시색, 공과 색이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몸이 공하다는 것은 내 마음 깊숙이 이미 완벽하게 체득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자식도 돈도 집도 전부 결국은 죽게 되고 이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별을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살아온 시간보다 이별할 시간이 더 가까워. 지난날 같이 산 시간보다 미안하지만 이제 헤어질 날이 10년, 20년 되게 멀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보다 미안하지만은 반드시 겪어야 돼. 아이고, 영감 없네? 이렇게. 근데 경험할 때가 멀지 않다. 그것이 공이야. 근데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를 말한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정도로 가는 거야, 정도로. 굳이 업장을 많이 찍고 그래 살 필요가 없어. 왜? 되치기 당하니까. 되치기 당하니까. 그래서 수상행식이야. 여기다가 다 수를 집어넣으면 돼. 수불이공, 공불이수. 예, 여기다 또 수족시공, 공죽시수. 이렇게. 다 여기다 또 상을 또 집어넣어야 돼. 예, 상불이공, 공불이상. 여기다 또 상을 또 넣어야 돼.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런 식으로. 여기다 행을 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행불이공, 공불이세. 이렇게. 수상행식이 이래 나왔다 해서 요것만 딸랑 띄워놓으시면 안 돼요. 수상행식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이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를 좋아한다, 미워한다, 안 챙긴다. 이 마음이란 놈이 본래 공이라는 것이요. 마음이란 놈이 서운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 니는 또 마음이 안 움직이나? 그런 자신도 마음이 한결같은 게 아니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뭐 좀 정 마음에 드는 남자 생기면 아이고 좋겠다. 어떤 얘기인지 몰라도 배는 좀 아플 수 있어. 뭐 그럴 일 없다 하지. 중도심이야. 이제는 포기했어 이제. 아 마음 비웠어? 네. 이게 없어졌어요. 좋겠어. 역부여시라 그랬어요. 이와 같더라. 사리자야 제법의 인생의 공한 모양은 생달 불생불멸이야. 생멸이 없어.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나고 죽음이 본래 없어. 근데 귀신은 밥을 안 먹어도 사는데도 안 돼, 그게. 죽은다 하면 또 배고파 한다는 거예요. 왜? 80년 살면서 하루 삼시세 때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도 그게 고정관념으로 꽉 박혀 있어. 그러니까 밥상 차려놓으면 막 허겁지겁 숟가락 갖고 먹는 연가가 드물다잖아. 하도 배가 고파서. 이래 먹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귀신 되면 허겁지겁.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귀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안 그럴까? 본인 죽고 난 다음에 배고파서 저기 뭐 자식이나 또 누가 밥상 차려주면 허겁지겁 안 할까? 할까? 스님 귀신을 촉식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귀신 촉식이 아니라 흠양이야. 아이, 촉식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먹을 때 흠양을 하지. 어차피 귀신은 촉식을 해서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손이 없는데 어떤 걸 먹을 거야? 그러니까 기운으로 조금 먹는 거지. 흉내만 낼 뿐이지. 지가 밥을 잡는다 해도 밥이 잡히냐고. 숟가락 잡으면 잡혀. 반찬을 잡으면 잡히냐고. 안 잡히지. 손이 없는데. 영혼은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묘한 것은 있는 게 뭐냐면, 대접 잘 받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사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명당에 둔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땅 속에 지기를 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돌을 닦으면 막 그냥 이렇게 다음 생으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집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현재 집이 있는 게 좋죠. 귀신도 집이 있는 게 좋아. 필요 없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왕이면은 명당에 별장이 있으면 좋아. 묘 같은 거 화장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화장을 해도 낙골당에 들어가거나 묘주에 들어가거나 산에 나무장에 들어가거나, 화기는 매1 가지야. 그러니까 귀신이 착각하는 거요. 화장을 해도 그 육을 따라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뿌려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지. 뿌려버리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 가족 속에 몸속에 들어가 버려. 뿌린다고 거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집이 없어. 그리고 거기도 마땅히 있을 장소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가족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명당에 앉으면 귀신이 힘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현실에 있어서 불교는 가지고 있는 거를 영업을 잘 못해. 교인들은 영업하는 데는 아주 천재야, 귀신이야.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사회복지 이용하고 국가돈 갖다 쓰고, 그리고 막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교회 안에서도 뭐 화장품 팔고 별걸 다 해서 영업을 어떻게든지 해서 11조를 벌으니까 돈 벌어서 자꾸 커지는데, 영업에 머리를 잘 쓰면 돈을 번다 안 번다? 바로 그거요.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을 열심히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재주 부리는 대로 잘 사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 그 기독교인들은 말이요, 부자가 많은데, 불교 스님이나 불교인들은 그렇게 교인처럼 잘 나가지 못합니까? 진짜 부자는 많아요. 표시를 안 내지. 글쎄 문제라는 게 표시 안 내는 것도. 어쨌든 그거는 노력을 그만큼 덜 해서 그런 것 뿐이야. 머리를 덜 써서. 어찌됐든 불생불멸이여. 나고 죽을 것도 없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불구부정이야. 좋다 나쁘다 마음에 때 붙일 것도 없어. 여러분 마음에 허공과 같다면 이 허공에다가 페인트칠하면 묻을까 안 묻을까? 여러분 마음에 밥을 먹여주니까 아이고 맛있어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밥 먹는 거 하등 관계가 없다.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거야. 몸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요. 내가 샤워를 해. 그럼 아이고 개운해 좋다. 마음이 좋은 게 아니야. 마음은 허공 같아서 때를 묻힐 수가 없어. 근데 뭘 좋다고 그래? 뭘 미흡다고 그래? 뭘 싫다고 그래? 불구부적, 불생불멸. 증감이 없어. 시고로 공 가운데 무색이야. 수상인식이 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느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입이 설신이도 없어. 색성향리 족법도 없어. 왜 그러냐면 눈은 색으로 가고, 귀는 소리로 가고, 코는 향을 맡고, 입은 맛을 보고, 몸은 촉을 보고, 마음은 생각하고 법. 이러는 것이 무야. 왜 그러냐? 내가 마음을 한 번 안 내면
안이비설신으로 보고 듣는 게 다 무가 돼버려. 내가 마음속에서 일으킬 때 상대방의 존재성이 있는 거지. 내가 마음 무관심해. 어떤 게 보고 듣고 한다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일으킬 게 없어. 그렇다이 무안이비설신이다 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다음에가 문제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계나 무의식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를 네가 만약 힘을 얻었다면 그 말이요. 힘을 얻었다면 부처님이 12연기를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해치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12연기가 어디가 있느냐. 12연기 안 빼놨나? 뭐 잠깐 빼면 그만이지 뭐. 요건 뭐 여기 나와 있어. 요거죠. 화면이 같이 나오나? 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게 무명 12연기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인생을 관찰해봐라 이거죠.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이게 뭐고 12연기라고 한다. 그래서 연기의 법칙은 원래 처음부터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출발한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게 무명이더라.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개나 돼지나 소가 사람으로 보이면 무명이야. 왜냐하면 없을 무자니까. 거기다 밝을 명자니까.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개가 돼지가 사람으로 보이니까 밝게 못 봤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가 전부 이제 다음 생에는 개나 돼지나 소가 사람으로 보여갖고 자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엄마 아빠 이러면은 그냥 혹 손잡은 쏙 들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도를 닦아야 돼요. 무조건. 왜? 무명을 타파해야 되니까. 속지 않아야 되니까. 뭐 아이고 스님 뭐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가 아니고 소돼지 되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명이 그거요. 그래서 무명에서 한 번 진도 나가는 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 이뻐 손 한 번 딱 잡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의 뱃속에 식이 생겨버렸네. 식이 생겼는데 요놈이 뭐요? 명색이라고 그래. 이제 모양이 생겨버린 것이요. 그것만 생겨 유깁이라 해서 안입이 서식 눈기 코 입이 생겨버린 애가 이제 드디어는 커진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가려 초기야 또. 막 먹고 크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 얘가. 돈만 버나 지도 사랑하지 또 사랑하는 거야. 예. 그리고 취하는 거야 또. 자식을 넣어도. 그 예?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살다가 뭐야? 늙고 죽음이 생로사를 반복을 하는 것을 이게 12연기 전체 흐름이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나서 지금 손잡고 갈 때는 어메 좋은 거 했다가 나중에는 속았구나 그놈의 인간이 물 한 방울 안 맺힌다더니 뭐 이러더니 속았구나 이런데 그것처럼 처음에 손잡을 때 이 무명이 그것이다. 근데 누가 그러대 또 막 재혼해봤자 그게 다 그것만
그 남자니까 아마 대충 살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왜냐면 안 하면 안 하니까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후회하냐 무명이라잖아. 그래서 이 무명만 깨부수면 여러분이 다음에 환생할 필요가 없어. 개돼지 뱃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명을 깨는 게 뭐냐? 바로 반야신경 첫 대목의 관조단 말이야. 명상, 관법과 조견, 비추어 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 관조 수행을 하라, 관법 수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명상을 하라 그 말이요. 알아서 해 이제. 돼지 되고 싶으면 다음 생에 책임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종치겠다 하면 알아서 해. 부처님은 12연기를 관찰해서 요 무명을 앞에다 여기다 무자 하나만 붙이면 돼. 간단해. 여기다 행에다가 무를 붙이고 식에다 무를 붙이고 명색에다 무를 붙이고 이게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요거 한 번만 무명에다가 물을 없애버리는 거, 속지 않은 물을 갖다가 무명을 갖다가 무명을 다 깨버리는 그 방법이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상을 깊이 해서 힘을 얻으면 다음 생에 생존할 수가 높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12연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집재라고 하고 이건 고재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그 멸재라는 게 앞에 있고 도재라는 게 앞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사성제인데 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이게 과야. 뭐가 힘들었어 그러면 그 고재에서 집재로 올라가야죠. 집재는 뭐냐? 인이라는 것이요. 전화 봐도 인기 좋다 누군지. 그래서 집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되나? 원인을 찾았으면 도제로 가야지. 이렇게 도제가 뭐예요? 팔성제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팔성도? 팔성제? 팔성제가 아니라 팔정도지. 팔 정도로 해서 인생 원인을 다 해결해 버리니까 멸제로 가버린 것이요. 그런데 원이 공해버리고 무했으니까 이 사성제도 없는 거야. 고진멸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내가 고진멸도 이 팔정도를 굳이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무명을 깨버렸으니까. 태어나야 내가 돼지 몸속에 들어가야 소 뱃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는 게 고제 시작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죽을 고생을 해야지.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무지하고 무식한 상태가 되니까 원수 같은 놈 만나고 신세 조지고 돼지기 고생을 해. 이 과정을 거쳐야 고진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려? 무명을 깼으니까 그런 것도 없어. 이래 되는 것이다. 팔정도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12연기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한 방이 중요한 것이 한 방. 응?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놓은 거예요. 무명, 영무명진영. 무명을 깨버리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
내지 노사까지 12연기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나버렸어 이게. 무슨 노사지냐? 노사 다 할 것도 없어. 고집열도도 없어. 영무도 얻을 것도 없고, 예? 지도 없고 득도 없어. 예? 무소득고로 보리살다야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라. 딱 나오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의지할 거는 오직 딱 하나. 오직 딱 하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반야바라밀 내 마음의 영혼을 깨우치고 수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지 나머지 것은 속 있는 대로 새겨. 있는 대로.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왼수고 어제 해줬는데 오늘 또 해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달라 어디 걸뱅이가 있나 빌어먹을 100번 잘해줘도 한 번만 뭐 조금 덜 챙겨주면 또 삐지고 뭉딩이 어디 삐진 병이 어디 들었나 밤낮.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난리 난 게 OECD 중에서 제일 낙후됐대. 뭐가 낙후됐냐 했더니 남자들이 집안일을 안 거드는데 1등이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국도 남자들이 엄청나게 여자들을 업어준다네. 집안일을 거의 많이 도와준대. 뭐. 같이 돈을 버는데 요즘은 그런 집안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일해서 집에 같이 들어오면 같이 일 좀 분담해야 할 거 아니야. 연병, 집에 같이 저녁에 들어놓고 여자만 밥하고 철거지하고 막 동동동동동동. 남자는 테레보고 이러고. 야, 잿더리 가져와라. 누군지. 야, 이거 청소 안 하냐? 바꿔라고 이러고. 요즘 바뀔 때도 안 그래요. 요즘 바뀌었어? 그렇지, 요즘 안 그래요. 남자들이 좀 많이. 옛날 사람이 그랬다고? 맞아주고.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어.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차라리 내가 화초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도 뭐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잘해줘도 뭐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금방 삐지고 달치고 하니까 내가 화초를 이뻐한다. 화초는 사랑한 만큼 돌려주니까 그 변함없이 내가 100원어치 주면 100원어치 돌려주고 웃어주고 내가 못한다 해서 또 바가지 긁지도 않고 얘는 그래서 화초를 좋아한다는데 그 화초는 무상한 것이니까 어차피 죽어버리는 거고 마음, 영혼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 반야바라밀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자기 완성, 자기 수양을 사랑해라. 거기다 의지를 해라. 내가 수양을 조금씩 성장하는 꽃을 피우는 재미로 살아라.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정직하니까. 내 영혼은 나한테 보답을 할 거니까.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는 것은 내 영혼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저금을 살살 해라. 기도하면서 무한히 자기 도 닦는 거 부지런히 살금살금 챙겨야지. 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유 공포도 없고 원리 전도몽상. 이게 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우리가 속고 있다. 이게 다 뭐 내가 어떻게든지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고 보이는 것에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꽃들에게 희망을 보여줬어, 안 보였어? 이것을 내가 해준 것 같은데 갈매기 조나단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해줬어요. 이거 자네는 생각나지? 아니요. 뻥치지 마라.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녕하고 탁 태어나가지고 요 잎사구를 갉아먹으면서 야 햇빛 밝고 좋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다가 먹는 것을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있을 건데 그래서 나와 같은 닮은 애벌레를 만났을 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좀 컸다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웬 이렇게 엄청난 높은 애벌레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땡기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막 그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서 자기도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했는데 자기 앞에 이 노란 애벌레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 앞에 걸림돌로 있는 거예요. 저걸 밟아야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근데 막 아가씨가 자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팍 아가씨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네가 배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서 막 가슴이 털 것 같고 어떻게 방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죠. 요 애벌레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이용해 갖고 홀라당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부귀영화만 다가 아닌가. 그래서 밟고 올라서는데 서로 마주보죠 지금. 노란 애벌레를 밟고 지가 딱 위로 올라서는 순간 서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되도록 노란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세상의 욕심이란 게 저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밟고 올라섰는데 결국은 뭐라고 써졌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라고 하는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기어오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뭘 선택했다고? 부귀영화보다 사랑을 선택했다고. 그래가지고 둘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이렇게 아주 껴안고 난리 났네.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내려와 버려 둘이. 내려와서 누가 밟고 올라가든 말든 다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신선한 풀과 함께 자연 속에 삽니다. 근데 뒤지게 살아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코딱지 파고 훑더니 솜털까지 톡톡톡이 다 알아버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남자 애벌레가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갈 생각에 그 나무 기둥 사이를 이렇게 이 기둥들을 한 번씩 몰래 설거머니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렇게. 아이씨 밥만 먹고 사나 뭐 목표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시인이라서 몰래 갔다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놈이 툭 떨어졌어. 요 정상에서 툭 떨어진 거야. 뭐가 있어요? 꼭대기는 뭐가 있으니까. 얘가 떨어진 놈, 요 놈이 이제 떨어 죽으면서 꼭대기 오직 그들만이 볼 수 있어. 나비들만이. 이 말만 하고 애벌레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란 애벌레한테 살살 웁니다, 얘. 야, 나 갈래. 그러니까 울어. 당신 나 버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정상을 향해서 가고 싶다, 한 번은. 그래서
남자는 떠나고 여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자 애벌레는 전성을 했습니다. 울면서 얘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애벌레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어떤 애벌레가 고치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당신 뭘 합니까? 왜 갇혔으니까 도와줄까?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나비 되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런다는 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비 그 말 들은 적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뭔가, 배워가지고, 노랑 애벌레도 드디어는 지도 고치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 나비가 됐어요. 노랑 애벌레도. 근데 반대로 이 고치 틀고 올라가는 건 이제 지도 옆에다 틀어서 이렇게 나비가 됐는데, 반대로 이제 정상을 향해 올라갔던 남자 막 기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쫙쫙쫙쫙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 거의 정상에 왔는데 햇빛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놈, 밑에 놈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위에를 확 밀어보니까 우두두둑 그냥 위에서 떨어지니까 한 칸 올라가고, 또 밑에서 우엉 미니까 그냥 우두둑 떨어져 죽이고 저들이 올라서고 이러는데, 죽이는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가 정상에 다가오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비 한 마리, 노란 나비가 자꾸 자기한테 와서 자기야 나야 하는데 알아먹지는 못하겠지만, 이 남자 애벌레가 무엇이지? 저 나비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아니고 나비가 되는 길이 정상을 자유자재 올라가는구나. 이 자기 부인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꾸 유혹을 하니까, 맞아, 저게 뭔가 있는가 따라가기 시작해. 그냥 내려와 따라가서 야도 이 노랑 애벌레가 했던 고치 옆에 가서 보고 배워서 고치 틀어서 드디어는 나비가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중생세간, 여러분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 사회 전체가 올라가는 정상이고, 이것은 자기완성, 출세간, 자기만의 수행을 해서 정상을 자유자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자유스러운 영혼의 길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회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에 있는 것이다. 행복과 위대함은, 자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으로는 100,000만 번 챙겨봐야 허망하고 속상하고 결국은 이별하고 빈손으로 탁탁 털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막하고 각막해서 뭐 캥거루족만 28만 명이네. 43만 명인가 뭐 그런다는데, 돈 없으면 그것도 대접 못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저 꽃들의 희망이 꼭 불교 만화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던 거 아닌가. 사회 사람은 저걸 볼 때는 막 단순히 부귀영화 또는 뭐 색다른 성공 뭐 이렇게 하겠지만, 불교에서 볼 때는 자기 영혼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사이에 지금 책 한 권을 다 봐버렸어. 요즘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그냥 입으로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안 된다.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친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것이 뒤집어진 꿈이다는 거요.
지금 세상의 남자들이 전부 돈, 부귀영화, 권력하고 막 미친 듯이 문재인이 문제를 일으키듯이, 한상규가 문제, 나발인지 문제 일으키듯이, 이건 다 미친 짓이 뭐냐. 전도몽상 때문에 그런다. 전도몽상. 그래서 3세 제불이 모든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아력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고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고, 대명주고, 무상주고, 무등등주다. 그래서 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무상, 무상이 요건가 정등 정각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 깨달음이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총결분, 총 마지막으로는 신주, 아까 얘기했듯이 나비가 곧이 틀어서 나비가 되는 길은 오직 뭐냐, 이 신주를, 명주를, 무상주를, 무등등주를 1, 2, 3, 4 이 네 가지를 의지해서 풀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래서 스님들이 세상을 등지고 잠시 산에 들어가는 것은 저거 마치 애벌레가 곧이 트는 것처럼 잠시 현실을 등지고 자기 내부에서 자기 명상하고 수양하고 공부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것뿐이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비결이 뭐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거를 뭐 그 현장 스님이 인도 갈 때 수십 년을 십몇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걸어서 옛날에는. 지금 차나 있지, 옛날에는. 근데 그 살아남았던 것이 다 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24시간 턱 했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저 힘으로 모든 장애를 손오공처럼 다 물리치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요. 그 어마한 기적이 아닌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 40여 명의 제자가 다 죽었어요. 갔다 오면서. 그런데 당신만 살아남은 것은 뭐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제. 일념으로 저걸 한 덕분으로 식인종한테 잡혔을 때도, 원시인들한테 잡혔을 때 묶여가지고 화장하는데도 이거 외우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다 진지하게 저렇게 하라니까? 그러면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 만에 하나 어저께 보니까 실화인가 그런 게 나오는데, 늙어서 칠순이 됐는데 애인이 생겼어. 그래갖고 그 남자가 완전히 그냥 어찌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데 65세인데 70된 할머니가 곱상해. 그러니까 막 둘이 그냥 뜨겁게 사랑을 했대. 죽도록. 그래, 부인들이 있는데, 부인 남편이 있는데도. 그 이혼하고, 할머니가 이혼하고 딱 오니까 남자가 안 된다. 목숨 걸고 사랑한 줄 알았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복수하기 위해서 한 거다. 너그 할배가 우리 할머니를 건드려서 같이 3년간 농땡이 치니까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너한테 붙은 것 뿐이지 진짜 좋아한 거 아니다. 그래, 그 할머니 미쳐버린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간통죄로 막 고소하고 싸우고 난리 났어.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 인생 망가졌어.
황혼에 사랑한 줄 알았더니 개코나 또 그것도 복수심에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야 되겠어. 길은 하나야. 혼자일 때 간생무살 기도하면은 길은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이유가 뭐냐고? 이해가 되니까. 혼자 살 수가 있나? 까짓 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50대 된 아가씨가 아주 총각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삼각산에서 돌미르게 3년간 지 도시락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하러 가가지고. 근데 꿈속에 사대문 앞에 네 앞에 나가봐라. 웬 처자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말이 보따리 하나 들고 있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라. 꿈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까. 용아, 네가 3년간 나 대접했으니 나도 너 하나 가르쳐준다. 무조건 모셔다가 살아라. 그 뭣도 모르고 시킨 대로 새벽길에 첫 대문 열릴 때, 동대문 열릴 때 거기 가서 지게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홀딱 뒤집어 쓴 저 치마거리 뒤집어 쓰고 진 처자가 나오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가 그 아무개 도령이냐고 또 물어보더래. 저 이름 맞습니다 하니까 그럼 뭐 순순히 따라오더래. 그냥 그 한보따리 든 거 지게 지고 앞장서고 데리고 나무꾼이 졸지에 그냥 행제해서 여자를 만나서.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옛날 양반집에서 시집을 가면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마. 근데 거기서 소방만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게 이게 저 시댁에서 쫓아버린 거야. 근데 친정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양반댁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야 폐물거리 싸주면서 너 알아서 나가 살아라. 우리 집안에 망신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보따리 한 보따리 그 금붙이고 뭐고 한 보따리 재산 해가지고 주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저 치마거리 쓰고 한 보따리 쥐고 동대문 나오는데 꿈속에 동대문 앞에 나가면 웬 나무꾼이 당신을 안내해 줄 거다. 그래 만나가지고 둘이서 저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50대에서 기도한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중생세간이지만 뭐야? 불보살님이 도와주면 길은 있다 하는 것이요. 정이나 무슨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한번 저질러나 보고 말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나는 후회가 막급해서 못하겠어. 학교 가니까 젊은 애들이 홀딱 벗고 살아. 그냥 이 추운 겨울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어쩌면 그렇게 이쁜 애들이 왜 그러고 다니냐는 것이요. 근데 보니까 나는 어찌 청춘이 다 지나. 그때 나 언제 그렇게 학교 나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어. 왜냐하면 밥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청춘 다 지나가 버렸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요. 아이고 인자는 부처님이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저런 년들을 묶어줄 일은 없겠지. 그래서 포기했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반야신경을 통과하고 난 사람의 마음은 요즘에 내가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에 요거는 이제 요 위에 빠졌는데 이렇게 하고는 안 돼. 지금 이 사업하는 법을 내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업의 준비는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마인드 철학이 중요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마음이 건강하고 이래요. 마음이 튼튼하고
마음이 지혜롭고, 그래서 이제 사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바로, 마음이 건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웬만한 사회에서, 사방에서 막 1, 2, 3, 4, 시비 걸고 말이죠. 막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스펀지처럼 막 욕을 해도, 예, 하고 웃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튼튼해야지.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조그만 뭐 하면 상처면, 엄마, 나 못해. 이러면 뭐 직장에서 바로 잘려버리지. 세상은 살아남으려면 처음에 준비물이 뭐예요? 비즈니스 마인드다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 꽃이 날리니 좋죠? 이게 극락사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나가면 학생 선생님들이 막 이제 공부하는데, 내가 부러운 거는 쟤네들은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부럽고, 내가 안 부러운 건 뭐냐면 걔네들은 졸업하고 나서 나처럼 시작해서 내까지 올라고 그러면 수십 년 걸릴 것이고, 아이고 너네들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정신적인 장애가 이래 종류가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불안장애, 뭐 우울증, 대인기피증, 게임 중독, 도박, 이게 정신질환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려면 명상을 해서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 기도법이라는 걸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넘겨버려. 많이 알면 다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양반 김순남 씨, 이 국수집에서 원래 이 양반이 100억대 집안이구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기당해서 망해버리고 집안이 파탄나 버렸어요. 예, 그 신랑도 역시나 속세이고 문제 돼버렸고, 그래서 딱 돈이라고 해봐야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 걸 갖고 요 국수집을 이렇게 차렸다네. 예, 그래서 잔치국수하고 이 국수로 해서 돈을 버는데 좌우장 이렇게 줄 서. 아주 음식을 자기 어머니가 하던 거 생각나. 이게 지금 서민갑부에 방송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 버느냐 하면은 하루에 80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을 벌어.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이면 여러분 신랑들 합쳐도 낫지? 이만한 남자 드물죠? 한 달에 2천 버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조금만 젊었으면 한번 대시해 볼 건데. 예? 괜찮죠? 그러니까, 오직 이 어머니가 만들던 음식 그 기술을 자기가 살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요. 한 시간에 103명이 지나간. 비싸지도 않아요. 3,000원이야.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기술로. 그 노력으로, 근면성실로. 이 양반은 가죽공예인데, 이 양반은 가죽을 해서, 근데 노숙인 생활을 10년 했어.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망해가지고, IMF 때문에인가 뭔가 하여튼 망했어, 이게. 그 가족이 해체돼 버리 이 사람만 노숙 생활 10년 했어요. 그럼 노숙 하다가 뭐 누가 가죽 팔아서 가죽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정신이 들더래. 맨날 얻어먹고 그러다. 이게 거지로 살다가 손톱이 다 빠져버린 이게. 손가락이 한 마디가 다 잘라 없어져 버린 게 썩어서 요쪽이. 그렇게 노숙 생활을 고생을 10년 노숙 생활을 했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요.
이 사람이 가죽 기술은 가지고 있었어, 그때도. 근데 순간 가죽집 앞에서 막 이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나 가죽 기술이라도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죽집에 가갖고, 나 여기서 일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 사장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당신이 열심히 하면 한번 해봐라. 하루 12시간씩 막 죽도록 일했대요. 그냥 사장이 신임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를 조그만 거 얻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1년 매출이 3억이야. 근데 이 양반이 가죽을 이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수공업으로 만들어. 핸드폰 거죽도 가죽으로 만드는데 진짜 이뻐. 이 양반 거는 지갑도 메이크업보다 훨씬 더 예쁘고 오래가고, 이 가죽이 이게 전부 35만 40만 원 신발 구두도 만들어. 얘가 가죽인데요, 일반 가죽 가방은 게임이 안 돼. 요거를 전부 정으로 수만 번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게 멋을 내요. 가죽에 멋을 내더라고. 이 색깔도 자기가 약한 입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 집에서 산 가죽은 신발이든 가죽 수첩이든 핸드폰이든 가방이든 쓰면 쓸수록 더 예뻐. 이 사람 재주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임만선 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신 차리는 순간, 또는 이게 뭔가 자기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반야가, 지혜가 중생생한테 열린다 이래. 이 사람은 서민가분인데 이 사람이 숫가발을 배워. 소 한 마리 갖고 사는데 소 수백 마리를 키우는 선수가 돼. 소 키우는데 기술만 배우는데 1년간 배워. 야는 소를 갖다 임신시키는 걸 자유자재야. 주사 놓는 거 자유자재야. 소 키우는데 기술자야. 숫가마도 마찬가지야. 숯을 팔아 또. 그것만 하냐고? 일주일에 3일만 일해 또. 숯가마에 오는 사람은 1박 2일 하는데 펜션까지 해. 식당까지 해. 그래서 소를 기르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식당을 해야만 그거 팔 수가 있다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키우고, 불가마, 그리고 요놈을 또, 식당에다 매장 팔고, 펜션, 4개. 여기 와서 먹는 사람은 펜션 무료. 여기 와서 먹는 사람은 숯가마 무료. 이유가 뭐냐고? 시골이니까. 이걸 보고 뭐냐면 종합으로 장사를 해서 대박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달 매출이 얼마냐고? 3일 일해서, 일주일에 3일 일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일 많이 안 한대. 그러고 마누라하고 띵가띵가 돌아다닌대. 내가 왜? 그래서 아이들을 내기를, 이 주변 땅을 다 사버렸어, 그냥. 그래서 축산을 해가지고 소를 방목을 해버려, 얘는. 그러니까 사료 줄죠? 숙박업을 펜션을 여기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리고 여기다 사우나 다 하고, 그리고 뭐 고기 팔고, 한 군데서 다 해버려. 30년간 노력해가지고 서민가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뒷살은 지 것이라 소를 방목시켜놔도 사료 줄여서 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한 생각을 바꾸는 순간 현실에 살아남는 기술이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보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살더라도 이건희 회장은 경영은 잘했지만, 경영은 이렇게 열심히 잘했지만, 이 양반이 이건희 전용 비행입니다. 자가용. 그리고 이건희 이 회장의 이 차입니다. 여기 60억인가 뭐 여러분. 차가 어느 정도냐면은 124대 콜렉션. 여기 지금 이건희 회장의 그 주차장에 있는 차들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뭐 빈손으로 털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런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이것이 이건희 회장의 별장이에요. 하와이에 있는 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눔의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을 권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번 대학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번에 뭐 불우유토끼를 52조 원 했다잖아요. 그런 뜻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야신경의 마지막으로 마인드 체인지,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현명하게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사더라도 이왕이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 손정희도 마찬가지, 전부 기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의지트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라는 거 명심하고, 그래서 해능대사가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돌을 닦아서 반야신경을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자기 것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다스테? 뭐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할까요? 이거 다 같이 들어야 돼? 아, 예. 간단히 어디? 아니, 간단히, 아니, 좀 길 수도 있는데. 아니, 전번 시간에 우리가 70하고 80에서 그게 다 번뇌잖아요. 그 번뇌가 좀 참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참나가 마음이면 참나가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또 공이잖아요. 공. 마음이 또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우리 마음이 공인데 이 다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다 각자 생각도 틀리고 업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제 생각인지 그게 뭔지. 그래서 어쨌다고? 마음이 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화두 가지고 챙겨가지고 돌을 통하면 되지. 그걸 질문사항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각자 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왜 없어? 알 뿐이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본인이 직접 맛을 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 명상을 했을 때 그 번뇌가 있을 때 그 아는 게 있잖아요. 저를 그 번뇌를 보는. 아는 것 가지고 안다 하지 말고,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이 사후 세계를 알 수 있어요라고 질문하면은 죽어봐야 알지. 다시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바다가 이만큼 크고 바닷물은 짜요. 소금물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생전가야 거기 구경도 안 해본 깨구리한테는 바닷물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야, 뻥치지 마. 이렇게 덤벼들 거란 말이야. 그럼 방법은 뭐예요? 깨구락지가 바다에 가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설명을 해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요. 현장을 가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차려 깊이 들어가고 수면 상태보다 더 깊이 해서 화두 들고 화두 타파를 해서 번뇌를 싹 지워버리고 나면 이거 아니요. 진공묘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싹 지워버렸으니까 참으로 번뇌가 없어졌으니 마음만 남은 거 아니야. 근데 마음도 본래 무지만 그렇지만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묘할 묘자. 묘할 묘자. 묘유야 유. 묘하게 마음이란 놈이 작용하는 게 있더라는 것이요. 본래 공이지만 공 가운데 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것을 맛을 봐야 내가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해를 하지. 그냥 경험도 옅은 상태가 돼가지고 백날 마음 얘기해봐야 이해 못하기는 매 한 가지다. 백날 얘기해봐야 허공 같고 바람 같고 물과 같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고 이제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니까. 궁금해질수록 그걸 가지고 차고 들어가란 말이요.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의 뿌리를 보고, 응? 그래서 자기 본래 면목을 빨리 깨쳐야지. 언제까지 맨날 속고만 살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좀 늘었다면은 내 의무로서는 다 했다.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거 여러분 알아서 이제 진도 빼. 그래서 두 가지 반야를 얻으면 반야신경의 반야를 얻으면 이 다섯 가지 반야가 있는데 경계반야, 곤속반야다 이러죠. 그래서 경계반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토탈 서비스, 즉 말하자면은 단순히 뭐 국가만 하고 아니에요. 단순히 뭐 장사만 한다 이게 아니고 펜션, 숙가만 풀 서비스 그것도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시골이지만 그 근방 있는 데는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요리하는 것도 직접 배웠대. 1년간 뭐 가서 도충하는 것도 배웠다는데 요는 경계반야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현명하게 살아남는 기술에 해당된다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융합적으로 토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 성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부진이 나한테 콜을 하면 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쫓아가겠지. 안 그래? 택도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대생들이 꼬리치면은 야 이렇다 그러지. 누구 신세 저질 일이냐. 요즘 꽃뱀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요. 현실은 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건속반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까지는 출세간 반야예요. 출세간. 자기 영혼을 밝혀서 올라가는 반야다. 그래서 건속반야는 만행이라고 하죠. 만행. 스승 정법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고 이 명상을 가르치고 요걸 만 가지를 다 해본다. 지는 다라니 기도 절 뭐 온갖 것 다 해보니 만행이 그거요. 문자반야는 지금 배우는 것이요. 관조반야는 지금 명상 참선 관하선 하는 것이요. 실상반야는 이제 도를 성취해서 얻은 것이요. 이것이 다섯 가지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야신경 속에서 이 다섯 가지를 건졌다면은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누가 기술로 가지고 정말 가죽 잘 달아서 막 1년이면 3억 벌고 국수 잘해가지고 1년이면 2억 몇천 이래 버는 것은 뭐예요? 경계반야다. 여러분들이 문무겸전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자신도 성공하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